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첫 방송을 했는데 저는 첫 방송 너무너무 설레서 본방, 재방, 3방까지 하루에 3번을 챙겨봤거든요. 이번 주도 더 힘차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비하인드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릴 텐데요. 박재용 해설위원,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김민환 PD님, 특별 게스트 매직빵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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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랑 매직빵님 두 분은요, 지난주부터 저희랑 함께 해주셨잖아요. 주변에서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봤는데요.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보다는 이 아나운서님하고 이제 투샷이 잡혔을 때 머리 크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여해서 이 키보드로 악플을 다시는 분들 좀 이번 편에서 좀 자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조금 네. 신경을 써서 네. 이번에는 좀 밀리지 않는 분이랑 같이 자리 배치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 주는 좀 어떠신지. 자꾸 뒤로 가시더라고요. 김민환 아니 근데 PD님께서. 분명히 녹화 들어오기 전에 네. 담당 PD가 저랑 이야기하면서 아이 너가 매직빵님 예전에 섭외도 했었고 네. 친하니까 옆에 앉힌 거다. 네, 네. 지금 너무 저도 아쉽니다. 그때 네. 사실 저를 MBC 스포츠 플러스에 처음 불러주신 PD님인데 그때는 처음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사이즈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해볼 만하다. 제가 보니까 뭐 대동소이하다. 네, 우리 회장님은요, 또 현장 다녀오셨는데 저는 반응 광주 어떠셨어요? 하수목 경기 취재 다녀왔는데요. 이범호 기아 감독이 저를 보자마자 방송 나온 거 봤다고 머리에 염색을 안 해서 뭐 염색부터 일단 하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염색하고 머리도 자르고 이렇게 좀 단정한 모습으로 왔고요. 차태현 씨 배우 닮으셨다는 생각이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평소에 그런 소리를 좀 듣기는 하는데요. 사실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차태현 씨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라서 저한테 반해서 결혼을 했다는 진짜 이런 말씀을 차태현이 찍었던 영화가 뭐죠? 엽기적인 그녀의. 엽기적이네. 엽기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박재용 의원님 오셨는데 제가 유일하게 인사를 좀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네네. 의원님이어서 너무 기다렸어요. 네, 제가 지난주 한 거 봤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오늘이 더 좋습니다. 오, 네, 오늘 보니까 스튜디오에 물개들 많아요. 물개들이요? 네, 물 좋은 게스트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야구 할 때부터 그 등번호 마킹 62번이거든요. 오. 오늘 와서 뵀는데 굉장히 그 영광입니다, 제가. 오. 대학교 사회야구 할 때부터 60. 박수 한번 해야 되시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등번호 62번이 뭐 박재홍 해설위원님 때문은 아니고 그 박찬호 번호 하고 싶었는데 선배가 하고 있어서 일 더 해가지고 했었어요. 농담입니다. 너무 좋으세요. 적어야지.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또 한 분 계시는데요. 우리 김민환 PD님 함께 주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매직빵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왜죠? 저번에 배투 나오셨을 때도 네. 매직빵님 나온 배투가 1년에 몇 번 없는 역대급 방송이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 배투가 보통 1시간 편성인데 네. 매직빵님 나오셨을 때 1시간 40분을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길겠죠. 정세영 기자님과 나는 그냥 겉절이로 나온 거예요? 저는 두 분 믿고 갈게요,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비하인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한 주간의 KBO 리그 판도를 살펴보는 KBO 기상도 보시죠. 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실과 인천은 구름이 약간 꼈고요. 고척은 흐리고 수원은 잔뜩 찌푸린 상태입니다. 반면 대전과 광주, 창원까지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뇌우가 또 부산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연승을 달렸던 팀도 있고 연패를 계속 이어갔던 팀도 있어서 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기상도였는데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은 매직빵님, 지난주 어떠셨어요? 좀 기상도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저 하나만 쨍쨍하고 기아랑 NC도 구름 살짝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 이긴 팀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게 수원은 장마철인가요?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패널들이 직접 뽑아온 이슈들을 살펴보는 비하인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워강 대 한어강, 위기의 강철 매직, 돌아온 타고 투저 시대, 중독성 갑 응원가 피처링 엘도라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두 팀이자 현재 1, 2위 팀입니다. 기아와 한화의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강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랜만에 기록들이 갈아치워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가 개막 후 8경기의 7승은요. 1992년 이후 무려 32년 만입니다.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치른 시점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2009년 4월 이후에 15년 만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홈 개막 3연전에 모두 만원 관중을 동원했어요. 요 기록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또 지난주에 5강 예측을 할 때 대부분이 또 한화를 뽑아주셨거든요. 우리 또 박재홍 의원님은 5강 예측할 때 한화를 넣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하나 뽑았어요. 오. 하나는 워낙 전력 보강이 잘 됐고요. 특히 이제 그 다른 팀이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선발진이에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페냐, 산체스, 문동주 거기다가 김민우 선수 잘하고 있죠. 황준서 선수까지 지금 6선발 체제로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선발이 좋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골프 칠 때 드라이버만 잘 쳐놔도 보기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워낙 드라이버가 짱짱하니까 다른 팀들이 부담스럽죠. 우리 거기다가 뭐 1번부터 5번까지 지금 타순도 상당히 앞쪽이 강해졌고 사실 6번 이후부터는 하이탓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현빈 선수라든지 임종찬 선수 그리고 하주석 선수가 각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타선도 지금 잘 돌아가기 때문에 팀이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조금 더 하면은 그라운드 그 장 외적으로도 지금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야구 외에도 지금 강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세다. 제가 여기 오늘 다시 불려왔다는 것만 해도 이 한화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를 또 증명할 수 있는 반증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사실 한화 얘기 안 하면 별로 할 얘기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순위 얘기하면 한화 팬들은 지금 고산병 걸릴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그 개인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 휴대용 산소를 보내주셔가지고 계속 그러고 채팅창에 항상 올라옵니다. 형 숨쉬기 힘들어요. 어쩌죠? 적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외투를 입었지만 안에 이제 반팔 입고 다닙니다 요새. 왜냐면 추운데 적응을 해둬야 돼서 한화 팬들 오늘 요거 영상 보고 계시면 좀 반팔 입고 다니시고 왜냐면 가을에 추울 때 야구 보려면 좀 적응 미리 해둬야 되니까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한화 팬들. 여기에다가 또 기대주 황준선 선수가 등판을 했는데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한화 팬 입장에서는 신인까지 이렇게 너무 잘해주니까 진짜 하늘을 나는 기분일 것 같은데. 그 유현진 선수 이후에 이제 18년 만에 신인 황준서 선수가 흔히 말하는 땜빵 선발로 들어갔는데도 화끈한 타격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했고요. 유현진 선수 이전에는 또 그로부터 18년 전에 구대성 선수가 신인 선발 등판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화 팬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네. 유현진 선수가 2006년에 등장했을 때 하나는 가을 야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타워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인데요. 기아 타이거즈 어떤 점들이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기아는 뭐 투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안정적인 선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동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발빠른 주자들도 많고요. 물론 나성범 선수가 빠져 있지만 나성범 선수의 공백이 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타선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기아가 지금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이 1위예요. 2.89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불펜입니다. 기아의 불펜이 지금 보시면은 전상현 선수, 최지민, 특히 이제 작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정혜영 선수. 부위가 지금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기아가 지금 10개 구단 중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가장 돋보인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가 지금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네, 야수 뎁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기아가 진짜 무서운 거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김도영 선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1할 때 타율을 하면서 시즌 초반 몇 경기 안 되는데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KBO 리그 MVP 받을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김도영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멘트 센데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3할 2푼에 30홈런 60도로 할 수 있다. 30, 60. 네.
그럼 그렇게- MVP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가 아직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데도 기아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아의 더 무서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또 지난주에 광주로 취재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도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기아 내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17년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했을 때 그때 분위기하고 흡사하다. 이 선수들이 이 신인 감독 이범호 감독에게 첫 우승을 안겨주자라고 이렇게 좀 똘똘 뭉쳐 있는데요. 2017년에도 당시 김기태 감독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야구를 선보이면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고요. 그리고 기아의 그 승리 공식을 좀 봤을 때 초반에 기선제압하고 뒤에 불펜을 지키는 야구가 되고 있는데 1회부터 3회까지 기아 타자들이 전체적으로 팀 타율이나 이쪽에 상당히 높은 쪽에 포진해 있고요. 출루율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점이 기아가 잘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는 기아와 한화의 강세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봐 주시고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위기의 강철 매직인데요. 네, 올 시즌 이 기아와 한화 못지않게 우승 후보로 꼽혔던 KT가 지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부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T는 저는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꼽았어요. 전력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뎁스가 두터운 팀으로 뽑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개막하고 마운드가 좀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제 ERA가 8.66으로 리그 최하위고요. 팀 타율은 나쁘지 않아요. 팀 타율은 2할 8푼 6리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KT가 작년에 6월 초까지 최하위였거든요. 초가 지나고 중순부터 치고 올라와서 리그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부터 좀 전력 질주하면서 선수들이 투타 모두 조금 피로도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가 올 시즌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제 빵현님 생각과 조금 다른데 지금 KT를 구성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뭐 박병호, 황재균, 김상수, 장성우 하나같이 지금 연령대가 30대 후반, 중반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보면 시즌 초반부터 오버페이스 하지 않죠. 그런데 시즌 끝나고 보면 항상 자기 위치에 가 있는 그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즌 끝날 때 되면 항상 자기가 하던 만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KT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뭐 박병호, 황재균, 김상수, 장성우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몇 년 안에 이제 은퇴를 할 테니까 그 이유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단기적으로 지금 KT가 연패를 하고 있고 성적이 안 좋다고 걱정할 필요는 뭐 저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반 분위기가 이게 작년과 똑같은 페이스로 가면 아무리 뎁스가 좋아도 분위기를 바꾸는데 더 많은 힘이 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조심하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직빵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한데 네. 왜냐면 이게 지난주에 KT가 만났던 팀이 또 한화잖아요. 네. 한화가 잘해서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강철 매직이 사라져서 이렇게 된 건지 한화가 잘해서 지금 KT가 부진한 이유는 한화를 먼저 만났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실제로 그 SSG도 한화에게 수입을 당했지만 그 후반 3연전에서는 오히려 수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한화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다른 의미로 명의라는 소리를 좀 들었었어요. 이제 좀 부진한 선수들이 한화를 만나면 고쳐진다고. 하지만 이번 시즌 한화는 이렇게 부진한 팀들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좀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극기훈련 교관 같은 이런 그렇죠 각성하게 만드는 팀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실제 경기를 했을 때 KT의 어떤 타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여기서 또 따라오고 이렇게 되고 근데 한화가 이제 더 센 공격력으로 점수차를 다시 벌리면서 좀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있을 자리에 있을 팀이 아닐까. 제가 뭐 있을 자리 이런 표현은 좀 무서워하는데요. 하나는 있을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KT는 있을 자리에 좀 올라갈 수 있는 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5강 예측했을 때 정세영 기자님께서 KT를 이제 꼽아주셨거든요. 유일하게. 네.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방송 나오고 나서 이 댓글 반응을 봤는데 네. 정방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방꿀? 정세영 반대로 하면 꿀이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KT에서 주목할 데이터를 좀 봤어요. 이 초반에는 늘 못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중간에 초반에 긴 연패가 끼어 있었거든요. 초반 좋지 않았음에도 KT는 이 분위기를 잘 추슬러서 결국 시즌 막판에는 항상 가을 야구를 갔다는 점에 저는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시즌도 우승 후보로 강력하게 이제 뽑아준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달라진 모습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돌아온 타고 투자 시대 정세영 기자님이 뽑아오신 주제인데요. 네, 최근 3년간 개막 초반 평균 7경기를 비교했을 때 득점과 홈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특히 선수들의 장타율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공인구 반발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KBO가 지난 22일 공인구 1차 시험 결과 발표했습니다. 평균 반발 개수는 0.4208이었는데요. 지난해 평균이었던 0.4175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KBO 합격 기준인 0.4034에서 0.4234 안에 들어갔지만 공인구 반발 개수가 0.4200을 넘긴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현장에서도 공인구 반발력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면 지방구단 A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는요. 이지하게 좀 잡힐 것 같은 타구가 넘어가고 있다. 우리 타자들이 반발력이 좋아졌다는 말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수도권의 또 한 타자는요. 최근에는 마지막에 가다 떨어지는 타구가 거의 없어졌다. 올해는 공이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쪽도 있는데요. 아직 시즌 초반이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표본이 적다. 이런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장 분위기는 공인구 반발력이 향상된 느낌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경기를 보면서도 제가 봐도 홈런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경기당 0.5개가 더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아직 몇 경기 안 치르긴 했지만 위원님께서는 중계를 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한 시즌이 끝나면은 좀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직 경기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구 반발 개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장타 생산에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ABS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투수들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을 때 가끔 주심한테 간헐적 보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가 판정을 하니까 간헐적 보상은 이제 없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헐적 보상이 좀 그게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그런 데서 간헐적 보상이 없어짐으로써 투구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또 하나 타자들은 반대로 그 일관성 있게 스트라이크 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타자들은 배트박스에서 타석에서 자기 존을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쪽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어떤 주심은 스트라이크를 들어주고 어떤 주심은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헷갈려요. 근데 순간적으로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뺏기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그 슬럼프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데, 일정하게 이제 잡아주니까 흔히 말하는 A급 타자들은 스트라이크 존을 잘 활용을 하고 이걸 잘 순간적으로 이용을 하면은 길게 보면은 타자들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빵현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요? KBO 리그 역사상 심판과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타자라고 여기 계신 박정우 위원님이시잖아요. 심판실 문을 빼트로 깨부시고 제가 뭐 심판실 이러셔가지고 문을 때려 부숴가지고 고난의 5년 보냈거든요. 존이 너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시대의 현역 선수로 활동을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계하거나 이렇게 야구를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 일관성 있게 기계가 존을 잡으니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빵현님이 직접 이런 말씀 하시기가 좀 힘드실 테니까 말씀을 드리면 ABS가 진즉 도입이 됐으면 빵현님 통산 타율 한 1% 이상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투수들이 제구가 되는 날에는 유일할 수 있어요. 근데 투수들이 계속 제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3볼인데 계속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불쌍해서라도 심판이 비슷하면 하나 들어주거든요. 퇴근존. 퇴근 이제 그거 없잖아요. 그럼 제구 안 되는 날 2시간에서 3시간 경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이제 잘못 걸리면 4시간에서 5시간 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기를 보면서 좀 홈런 빵빵 나와줘야 경기 보는 맛이 더 있거든요. 투고 타저 그리고 타고 투저 어떤 걸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타고 투저가 되면은 근무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이 개인 방송으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 팽팽한 투수전, 삼자범퇴가 많이 나올수록 퇴근이 빠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투고 타자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또 팬들이 보는 맛은 아무래도 좀 홈런도 시원시원하게 넘어가고 빠른 타구가 이제 시원하게 대지를 가르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관중이 많이 오려면 야구장에서는 공격 야구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퇴근 시간은 제가 늦춰지긴 하겠지만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는 좀 타고 투자를 해서 홈런이 많이 나오고 안타가 많이 나오고 우리 허총재님이 경기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적당한 게 좋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근데 그 경기 시간은 타고 투조도 물론 당연히 경기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주로는 이 투수 선수들이 볼질이라고 하는 그 제구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그렇죠. 좀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ABS가 좀 기존 존보다 넓은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타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개인 방송에서 그래서 김범수 선수 네. 욕을 그렇게 아니. 하는 너무 잘하세요. 김범수 선수. 꼭 뵙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으세요. 향후 리그에 바뀐 공인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독성 갑 응원가 피처링 엘도라도입니다. 김민원 PD님이 뽑아오신 주제인데 제가 사실 주중 3연전에 잠실에서 하는 삼성이랑 LG 경기를 현장 중계를 하고 왔습니다. 이 3연전에서 삼성이 1무 2패로 졌어요. 그리고 원정 경기이기도 했고 심지어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는 18대 1로 패배하는 사실 한 시즌에 몇 번 나오지 않는 굴욕적인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날에도 그 엘도라도가 나오니까 모든 삼성 팬들이 잠실구장 원정석을 가득 메워가지고 떼창 나오죠. 진짜 떼창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구가 내 팀이 이기는 걸 보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야구장에 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다 같이 그런 분위기를 즐긴다는 것 자체가 야구의 하나의 즐길거리구나. 그래서 사실 엘도라도가 부활한 게 이렇게 큰 영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구장 또 직관하면 응원가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제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응원가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그 LG의 이병규 선수 등장할 때 나오는 등장곡이 저는 좋았어요. 이병규 선수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고 퀸 노래를 좋아해서 정말 노래를 좋아해서 네, 그 I was born to be love you 네, 그 노래인데 네, 나오고 있네요. 그냥 퀸 좋아해요. 끝인가요? 자, 영어 이 노래군요. 이 I was born to be love you가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 한국말로요? 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민환 PD님은 어떤 응원가 제일 좋아하시는지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그 예전 정수빈 선수 응원가 있잖아요. 달려라 달려 안타 이 부분 여성분이 부르고 안타 정수빈 이거 남성분이 부르는. 근데 이게 뭐 노래도 좋았지만 이게 서클 US 이 노래인데 옛날에. 네네네. 뭐 노래도 좋았지만 저는 이게 약간 달라진 야구 문화를 상징하는 노래 같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2008 베이징 올림픽 이전까지는 저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 시절에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을 자주 갔는데 그 전까지는 야구장에 가면 보던 풍경이 그런 거였어요. 평생 야구를 좋아하셨던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이 타자 에이, 그물 타시고 그러니까 욕하시고. 한 잔씩 하시고 네. 잘하면 너무 좋아하시고 컵라면 못하면 막 던지시고. 욕하시고 막 진짜 뭐 던지고 그래요. 네, 실제로 뭐 던지시기도 하고 그런 게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이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이제 두산에 있던 뭐 김현수, 이종욱, 고영민 이런 선수들이 잘하면서 뭐 두산 중심으로 해서 여성 팬분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고 이제 뭐 가볍게 야구장 가서 노래 부르고 응원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여성 팬들도 많이 오는 문화로 바뀌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응원가 같아서 정수빈 선수 응원가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응원가도 물론 뭐 역할을 했겠지만 그냥 정수빈 선수가 좀 잘생겨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박지용 의원님도 응원가 좋았잖아요. 제 응원보다 이것도 좋았는데 제 것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좋았는데 이때는 여성 팬이 유입이 안 됐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까 했던 약주 드시던 그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부르시던 근데 야구를 워낙 잘하셨으니까. 제 응원곡도 후렴부 가면 좀 웅장해져요. 근데 박재영 위원의 그 응원가 앞에 항상 먼저 시작하는 도입부가 있습니다. SK 박재 호타 준족 박재 하고 나서 그 뒤에 오 이게 나왔죠. 호타준 적은 뭐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매직방님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 게 특히 위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선수가 타석에 섰을 때 응원가가 나오면 전 긴장돼서 솔직히 안 들릴 것 같거든요. 그 응원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끌어올라요. 오. 네. 응원곡이 팬들은 따라 부르면 이제 흥이 나고 즐겁고 이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선수들은 본인 응원가가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기가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큰 힘이 된다는 것. 이거를 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은 그걸 정말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곡 부를 때 크게 떼창으로 크게 불러주세요. 네. 맨날 인터뷰하면 선수들이 전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관중들이 많이 와서 환호를 해줘서 너무 힘을 얻었다. 이런 인터뷰가 되게 많은데 진심일 것 같아요. 궁금했는데 진심이에요. 진심이군요. 진심이고 뭔가 생기는 게 있군요. 내야수하고 이제 뭐 투포수는 사실 조금 여유가 없거든요. 좀 바쁘죠. 네, 바쁘죠. 공수기도 하고. 근데 외야수는 팀이 이기고 있으면 상대방 응원곡도 같이 따라 불러요. 이렇게. 몰래? 아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근데 예를 들어서 LG, 롯데 뭐 이런 데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응원 참 잘하네. 크게 들리고 네, 하니까. 그리고 다른 팀이지만 굉장히 와 멋있다라고 막 속으로 이제 박수 쳐주죠. 그래서 선수들이 야구장에 꽉 차면은 이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있군요.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잖아요. 운동할 때 소리 지르면 훨씬 파워가 세집니다. 네, 그래서 운동장의 그라운드의 함성이 커지면 뭔가 더 도파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도파민은 잘 생겨야 됩니다. 나쁜 데서 생기면 안 돼요. 네. 네, 이번에는요.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한 것들 모아봤는데요.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함께 보시죠. 이번 시즌에 도루는 1개를 기록하고 있는 황성빈 선수입니다. 다리가 들었을 때 마음을 결정해야 도공하면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잖아요. 보고 있는 양현종. 4번, 5번, 6번. 무시합니다. 6번. 오, 언제까지 다리춤을 추게 할 거야. 예. 지금 양현종 선수 노려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뭐 투수가 조금 기분 상할 수 있지만 주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선 괜찮다고 해. 계속 오셨어요. 3인 내내. 토스키를 넘어갑니다. 1루수 1루에서 아웃입니다. 죽을 것처럼 울기만 해. 강한 타구! 하주석 선수의 맞으면서 이렇게 아웃으로 이닝은 종료되고 있습니다. 한유섬 4번 타자. 한유섬 4번 타자. 오우! 오우! 타임 요청을 하고 한유섬 선수가 배트를 내렸는데 박상호 선수가 투구를 하는 바람에 딱 배트에 와서 맞췄어. 높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 타구는 뒤쪽으로. 자, 외야가 잡아야죠. 들어놨고 약간 애매합니다. 좌익수 사이에 볼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한 명, 두 명째는 태그 피해냅니다. 끝에 걸렸습니다. 높게 떠 오른 타구, 황대인의 타구가 애매한 위치입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 볼을 떨어뜨립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벼락으로 타이밍 뺏었죠. 자, 떠올랐고 멀리 내려왔고 부딪힙니다. 근데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는 두산에서 보기 힘든 장면들인데 저게. 그렇지. 그죠. 초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이 타구 중견수 뒤쪽에 떨어집니다. 달라진 우리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
자, 하나 이글스가 5연승 달성에 성공합니다. 이글스의 5연승. 그 이유는 5경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글스 팬들의 이런 외침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네, 야구 제잘제잘 야잘잘 함께 만나봤습니다. 매직빵님은 우리가 네. 본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지. 뭐 저는 아무래도 또 하나 그 유현진 선수 선발 등판 경기에서 9회까지 2대2로 좀 팽팽했는데 임종찬 선수가 끝내기를 치면서 한화 회장님께서 오셔서 해맑게 어린아이처럼 웃는 그 모습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롯데 수비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우승청부사 김태형 감독님이 부임을 하면서 올 시즌 이제 롯데가 5강에 날 들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본데도 없어졌다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롯데 어떤 점이 안 풀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롯데가 사실 멤버가 작년에도 그렇게 안 좋은 멤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 보면은 초반에 이제 수비 쪽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롯데 수비 라인업들의 구성을 보면은 흔히 뭐 멀티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적인 내야수, 외야수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업을 짜기 위해서 결국 공격력 강화를 해서 수비는 좀 떨어지지만 내야든 외야든 원래 포지션이 아닌 선수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좀 많이 나오면서 경기 흐름이 막히지 않나. 맥이 좀 끊기는 그런 안 좋은 수비 실책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김태형 감독이 경기를 치르면서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단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보고 싶은데요. 손아섭, 이대호, 안치홍 선수 1년마다 이탈을 했고 이 데미지가 타선 약화를 좀 불러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유망주 야수들이 이제 자리를 잡기 전에는 이 베테랑 선수들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안치홍 선수를 지난해 놓치면서 오선진, 최항, 김민석, 뭐 손흥 선수까지 이렇게 데려왔는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메우고 있는 격, 뭐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싶습니다. 또 롯데가 전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또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더 큰 트레이드를 하려고 한다라는 썰도 좀 나오고 있고 기자님이 이 트레이드 비하인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 김태형 감독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 트레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롯데 구단에서 김태형 감독의 힘이 많이 실려 있는 분위기고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는 야구계에서는 김태형 감독이 내야수뿐만 아니라 불펜 투수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 정도에는 또 추가 트레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리그에서 확실한 개투 요원을 찾고 있는 세네 구단이 있다고 해요. 지금 키움의 조상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구단이 트레이드 오퍼를 놓고 또 키움이 이 선수를 팔 수 있을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아닌가요? 하나요? 하나 그 조상우 선수 그 대전고 출신이죠. 그래서 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회장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 옛날에 회장님이 김태균 선수 일본에서 이제 데려올 때 제가 그 잠실구장 현장에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이렇게 막 뭐 미팅을 하고 관중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계셨는데 어떤 분이 회장님 태균이 형 좀 데려다 주세요. 뭐 그랬나? 그러니까 회장님이 태균이 잡아올게 이러고 퇴장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기분 좋게 회장님 활짝 웃으실 때 어떤 하나 팬이 조상우 사주세요 하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박상원 선수를 응원합니다. 예. 갑자기요? 아니 그냥 그런 이제 상상의 나래고 예, 좀 하나 불펜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예,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화이팅입니다. 네, 이번 트레이드로 인해서 롯데에도 진짜 봄이 찾아올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순서는요. 화제의 중심이 되는 팀이나 선수, 감독을 1대1로 대결해보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이번 주는 누굴지 함께 보시죠. 네, 비하인드 배틀. 자타공인 KBO 리그의 최고의 타자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선수들입니다. 우리 KBO 레전드 타자 박지웅 위원님께서 최영우 그리고 김현수 선수 둘 중에 모두 당연히 잘하지만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영훈 선수, 김현 선수 지금 누가 더 낫냐 이 얘기 하라는 거잖아요. 아,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방송국 놈들이 진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짜장이냐 짬뽕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국내 성적은 최영우 선수가 좀 앞선다. 하지만 국제대회 퍼포먼스는 김현수 선수가 또 임팩트가 좋잖아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장타를 치는 외야 거포고 한 명은 뭐 준수한 외야 수비의 중장거리 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위원님의 취향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그럼. 현실적으로 누가 더 나이가 어리죠? 김현수 선수가 좀 더 어리지 않나요? 형우야 미안하다. 아, 나이로? 나이가 깡패라고 나이가 더 어린 그래도 김현수 선수가 선수생활 조금 더 오래 할 거잖아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힘드네. 근데 아무튼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김현수 선수가 스탯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김현수 선수를 택하겠습니다. 형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취향이니까. 좀 저시네요, 방금. 형님, 저는 실망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거를 했을 때는 네. 둘 중 누가 낫다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달라는 요구셨을 텐데 위원님 이렇게 약간 둘러 이렇게 피해가시는 모습이어서 두 명이 딱 누가 낫다 이렇게 아쉽습니다. 평가할 수는 실망입니다. 없고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근데? 김현수 하겠습니다. 오, 이제 스탯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비교하기 쉽게 두 선수의 스탯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통산 타율과 시즌 타율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조금 앞서 있고요. 김현수 선수 홈런을 치면서 시즌 중 홈런 같아졌습니다. 나머지 기록은 최영우 선수가 앞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김민환 PD님은 이제 방송에 적합하게 한 명만 꼽아주세요. 누가 더 나은 타자라고 볼 수 있는지 선택해 주시죠. 이게 막상 질문을 받으니까 약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기록도 비슷해요. 일단 제가 이 두 선수의 우열을 논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워낙 레전드인 선수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현직 PD고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최영우 선수. 그러니까 뭐 김현수 선수 워낙 대단한 타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 타격으로 봤을 때 KBO 40년 역사를 통틀어서 최영우랑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 선수는 이승엽, 양준혁, 이대호, 박재홍? 저는 빼주세요. 요 정도밖에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최영우 선수가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잘 치는 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타격 능력만 보고 봤을 때는 최영우 선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뭐 비율 스탯이 사실 두 선수가 비슷해요. 김현수 선수에 비해서 최영우 선수는 30대 후반 5년을 더 뛰었는데도 이 누적 비율 기록이 비슷하다는 거는 김현수 선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최영우의 위상 자체가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타격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든다. 저는 김현수 선수 꼽았고 최영우 선수도 저는 뭐 폄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심판실 때려부시는 분이 여기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가십니까? 좀 무르르듯이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직빵님한테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하나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영입을 해야 된다면 누굴 영입하실 거예요? 정면승부 해보시죠. 지금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 이글스는 굳이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구단 어떤 직원이신 선수를 줄 알았어요. 굳이 뭐 뽑을 필요가 있나? 지금 너무 다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 지금 정은원, 최인호, 임종찬, 뭐 김태현, 김강민 선수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굳이 한 분을 제가 굳이 꼽지 않아도 두 분이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요,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최인호 선수, 임종찬 선수, 하나의 외야 사랑합니다. 파이팅! 이 모든 상황을 정은원 화이팅! 네. 대전에 출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하게 지켜만 보시던 네. 정세영 기자님, 저 피해갈 수 없거든요. 저는 그 전성기 기준이라고 치면 저는 최영우 선수 영입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 최영우 선수가 2017년에 기아로 이적을 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S급 타자의 기준이라는 게 결국 이 선수가 갔을 때 우승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능력을 봤을 때 전성기의 최영우 선수는 이적하자마자 S급 기량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최용우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선수 모두 K리그를 대표하는 정말 최고의 타자잖아요. 이 화려한 스탯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손에 넣지 못한 게 MVP거든요.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활약 멋지게 보여주셔서 MVP 경쟁까지 한번 쭉 이어져 보면 어떨까 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코너인데요.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입니다. 제가 왜 기다렸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짜잔! 이야. 지난주에 제가 이 중에서 야구를 제일 모른다고 약간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야구는 뭐 짬바순이 아니라 야구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이 우천으로 한 경기 취소되지 않았나요? 아, 이쪽은 억울할 수 있어요. 그 키움 NC 이거는 이제 결과대로 갈 수 있는 제가 기상청인가요? 한 경기는 우천 취소요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셔도 운이 좀 안 무방하다. 좋았다. 운도 아니 비 실력입니다. 오는 거를 제가 어떻게 슈퍼컴퓨터도 못 맞추는데 제가 땡감이 떨어질지 홍 씨가 먼저 떨어질지 몰라요 아무도. 근데 비 오는 거를 그러고 핑계를 대면 어떡하세요? 근데 참 올해 이번 주에 한번 보자고요 우리 박진영 의원님. 네. 아, 정세영 기자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성하겠습니다. 아, 빠르게. 예. 하나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죠. 정반꿀입니다. 1대 2를 그러면 이번 주 승부 예측 함께 만나볼게요. 이번 주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가장 늦게 오셔서 이제 선택권이 없었던 매직빵님이 가장 빨리 오셨는데 왜 이런 예측하셨나요? 뭐 사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는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롯데는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또 마지막 경기도 연장 혈투까지 했는데 결국은 또 이제 패배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실 그 하나의 3승을 꼽아도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좀 같이 조류 동맹으로 좀 같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화의 사운이 뭡니까? 의리 아니겠습니까? 의리. 네, 이 조류 동맹의 의리를 또 3대 0을 또 꼽기는 너무나 또 잔인한 느낌이 있어서 2대 1로 약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약간 겸손하게 2대 1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김민환 PD님이 픽해주신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죠? 저는 키움 삼성을 선택했는데 역시 3대0. 여기서도 네 분 다 비겁하셨다. 2대1로 적당히 이제 자기 이렇게 약간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제작진에서 원하는 거는 아주 단호한 의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성이 수입을 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키움이 LG 상대로 2승을 잘했잖아요. 했는데 삼성은 다 졌는데. 그래서 사실 키움이 두 경기에서 잘했어요. 그리고 하영민, 헤이수스 선수가 엄청나게 잘 던졌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주중 3연전에 못 나온다는 거. 그렇게 보면 결국 선발 쪽에서 우세를 점하기가 어렵고 그렇겠지만 이제 불펜 싸움으로 가야 되는데 키움 히어로즈의 지금 불펜에서 2024 신인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이었던 선수가 4명이나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이 지금 당장 KBO 리그 1군 경기에 등판해서 타이트한 상황에서 뭔가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저는 삼성 경기들을 쭉 보면서 운이 너무 안 좋다. 잘 맞은 타구들이 잡히고 정면으로 가고 그건 운이 점지해 주는 건데 삼성이 그게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운이 평균으로 수렴한다 치면 저는 삼성이 타격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인플레이 타구 BABIP를 봐도 삼성이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꼴찌거든요. 이거 결국 평균에 수렴할 거고 그러면 뭐 삼성의 타격이 하영민, 헤이수스가 없는 키움의 선발진, 불펜진을 어느 정도 공략할 수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키움의 신인 연구원들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요. 못 버틸 거다. 키움 히어로즈 화이팅! 오늘 이제 한 시리즈 예측을 하는데도 이렇게 막 수치까지 가지고 오시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NC랑 LG전 2대1로 예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양 팀 모두 1-4-5 선발이 약간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려웠고 맞추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분위기로 갔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던 팀과 루징을 했던 팀의 맞대결이잖아요. 이제 NC가 분위기를 이어서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2대1로 이번 주도 마치기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그냥 아예 분석 없이 그냥 하는 거네요. 박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응원하. 저도 사실은 큰 분석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아가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고 KT가 지금 분위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1승이라도 KT가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물론 이제 기아 팬 입장에서는 삼성 다 수입을 하고 싶겠지만 양쪽의 평화를 위해서 야, 돌아가시네. 야. 왜냐면 이게 적이 많으면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양쪽의 평화를 위해서 2승 1패로. 되게 평화주의자가 되셨네요. 아, 그럼요. 예전과는 좀 달라졌네요. 심판실 때려보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네. 너무 온순해지셨어요. 제가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그 감명 깊은 게 peace. 네. 평화. 네, 평화. 그리고 사진은 좀 피스랑 안 맞죠. 우울하죠? 사실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지금. 글루미하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어떻게 네. 보셨는지. 저는 두산 SSG전을 전망했는데 두산이 2승 1패로 위에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선발 로테이션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최원준, 김동주, 알칸타라, SS는 송영진, 오원석, 김강현. 그러니까 선발진 무게감에서는 아무래도 송영진, 오원석이 좀 최근에 그리고 송영진은 첫 등판이고요. 무게감에서는 두산이 좀 많이 앞서 있는 게 아닌가 요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이제 물어본다고 SSG에 전화를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예측 때문에 그런다라고 했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 두산이 위다라고 했더니 SS는 왠지 모르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정방꿀. 우리가 이겼어. 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과연 이번 주 승부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오늘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어떠셨어요, 김민환 PD님? 근데 저는 진짜 항상 스튜디오에 안 있고 PD니까 부조정실에 있거나 뭐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 양반들은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상처. 여기 앉아보니까 이 방송인 분들이 진짜 해설위원님들, 아나운서분들 방송 진짜 잘하시는 거구나. 여기 나와서 하는 게 쉽지 않구나 느끼고 많이 배우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님. 오늘 일단 게스트분들 너무 물개들만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한쪽에 치우쳐지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비하인드가 대박 칠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은 사람은 비하인드로 들어와. 약간 UFC 느낌. Oh yeah.